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그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CPU는 코어 i5 7세대 카비레이크 7600K 제품입니다. 뭐 오버를 할 건 아닌데 클럭이 높아서 K 버전이 클럭이 좀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했고, 원래는 이제 i7으로 견적을 냈었는데 짜여진 예산 때문에 CPU를 조금 낮추고 그래픽 카드를 한 단계 올렸어요. 그래픽 카드를 한 단계 올려서 이제 제품 구성을 했고요. 쿨러는 뭐 오버를 할 건 아니지만 뭐 K 버전은 쿨러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ID 쿨링사에 그팬 하나짜리 수냉 쿨러를 이제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일단 CPU는 정품입니다. 코어 i5 7세대 카비레이크입니다. 메모리는 게일 메모리 16기가 8기가 2개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뭐 하드보다는 SSD인데 M.2 SSD입니다. 250기가짜리 되어 있고, CD롬은 뭐 아수스 벌크 섞으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250M DS3H라는 모델입니다. 구성 보정이 3년까지 되죠. 요거는 쿨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슈퍼플러의 700W.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이제 뭐 ASUS라고 타고 아수스라 저는 그냥 아수스라 하겠습니다. 아수스사의 GTX 1060. 메모리가 6기가짜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볼 거고요. 케이스는 i9주의 G40 블랙홀 LED 풀 아크릴 윈도우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일단 뭐 그 그래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뭐 더 높은 것도 갈 수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는 뭐 좀 힘들었고요. 뭐 이렇게만 구성해도 오버워치 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겠죠. 자, 이렇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이 케이스가 조금 뭐 괜찮게 잘 나온 모델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 상으로 보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이제 그렇게 실감나게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견적을 의뢰하신 분께서 직접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상단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USB 3.0과 전원 버튼, 프론트 쪽에 있는 뭐 쿨러, 상단 팬 쿨러, 뭐 전면 팬 쿨러,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리셋 버튼이 있고요. 그렇게 뭐 고급스럽게는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는 생기지 않았고요. 깔끔하게 잘 나온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 피스 사출이 양쪽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금이 좀 가 있어요. 이건 조금 엔진 것 같은데 뭐 피스야 다른 걸로 교체하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 코팅지는 벗기면 되겠죠. 그래서 풀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팬이 전면에 두 개가 시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하나, 상단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LED 바가 하나 들어있네요. 뭐 어떤 색깔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은은한 빛이 나올 것 같네요. 얘는 상단 쪽이나 뭐 하단 쪽에 붙여서 풀 아크릴 윈도우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가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이거를 실착하게 되면 케이스 내부가 환하게 내부 실장된 제품들이 보이겠죠. 여기서 하나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영상 보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절연 와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제 영상에 보면 절연 와셔를 취급을 해서 넣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지금 저렴 화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메인보드에 보시면 저렴 화사를 지불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일단 메인보드를 하나 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렴 화사가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화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케이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플라스틱 같은 수지 같은 성분 형식으로 이렇게 생긴 걸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통 이제 케이스에 따라 나오죠. 이 저렴 화사가. 저렴 화사를 왜 치부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를 이렇게 열면 피스가 실장돼야 될 부분 있죠. 이렇게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주 이제 그 메인보드에 안착 실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스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피스가 실장되는 이 부분에 저렴 화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바닥 부분도 케이스와 접점이 다 되게끔 이렇게 이제 그 나부를 이용해서 케이스와 쉽게 말해서 접지가 잘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 전부 다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피스가 고정되는 부분. 그래서 나부로 이렇게 이제 피스가 딱 붙었을 때 피스를 통해서 뒤쪽에 접점이 케이스에 접점이 잘 되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렴 화사를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CPU 쪽에 이제 우리 CPU 발이 4개가 있죠, 보통. 근데 일반 인텔의 정품 CPU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클립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탁 밀어 넣으면 안착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이제 튜닝 쿨러라든지 사제 쿨러에 보면 뒤쪽에 이제 백플레이트가 있고 피스를 이렇게 돌리는 이제 그런 쿨러들이 있어요. 그런 쿨러는 여기 보시면 다른 피스 고정하는 부분과 틀리게 여기는 납으로 된 접점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패턴 회로가 지나가고 있죠. 이 CPU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PU를 고정할 수 있는 다리핀 쪽에 보면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틀리게 이렇게 뭐 따로 접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냥 패턴이 회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정품 쿨러는 이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누르면 되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사제 쿨러를 달게 되면 보통 이 부분에 어떤 나사로 해서 뭐 조인다든지 볼트 너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 부분에 나사를 강제로 많이 쪼게 되면 패턴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그래서 어떤 제품에 보면 꼭 서스가 들어가야 될 제품들은 지금 이 아이디 쿨링사에서 나오는 이 수냉 쿨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품 자체에 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건 제조 당시에 이제 이 메인보드들이 보통 이 부분은 접지로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서스를 안착을 시키고 이렇게 얹어야 되겠죠. 이렇게 얹고 이 위에 이제 피스를 이렇게 안착을 시키셔야지만 패턴 회로에 손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여기 예전에 나온 메인보드들이 여기 이제 접지 그라운드 형식이 안 된 것들도 뭐 간혹 있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다 그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케이스 자체는 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가 접지. 접지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백플레이트 쪽도 케이스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접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접지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피스에 서스를 아래 위로 넣어서 접지를 막는다 하더라도 접지는 됩니다. 되지만 접지가 메인보드의 전체 이제 접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거를 방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보드의 피스 쪽에는 메인보드를 안착시키는 피스 쪽에는 서스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서스를 쓰는 부분은 패턴이 손상받을 수 있는 어떤 제품을 장착할 때 그런 부위에 서스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만 이 접지를 잘 시켰다고 해서 접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접지가 원리가 접지에 대해서는 뭐 포털 사이트는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파워를 사게 돼도 안에 이제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전원 케이블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접지가 있습니다. 그라운드가. 전원 케이블을 보시면 3구죠.
여기도, 여기는 2구인데 여기는 3구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라운드가 보통은 초록색으로 돼, 연두색으로 되어 있죠. 선을 까보면. 근데 옛날 그 사우레 선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값을 아낀다고 안에 접지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만 돼 있고. 근데 이제 케이블을 조금 이제 굵은 규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산 짝퉁 보면 또 이게 수지만 굵게 해놓고 안에 선은 구리선이 거의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된 케이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도 중요한데, 케이블에 보시면 요 상구 중에 요 두 놈은 이제 교류 전류가 흐르는, 실제 소수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나머지 위쪽 한 부분이 접지예요. 이렇게 위쪽 한 부분이 접지인데, 이 접지는 우리가 220 플러그에 콘서트에 꼽을 때 요 밑바닥이 위쪽 상단하고 밑에 쪽, 여기가 접지입니다. 그라운드. 그러면 컴퓨터 파워에서 접지가, 컴퓨터에서 일단 전체가 접지가 잘 돼야 되고, 파워에서 이제 그라운드 선이 이렇게 타고 나오겠죠. 우리 벽면으로 나왔는데, 벽면에 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콘센트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벽에 꼽는, 벽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걸로는 접지가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코드로는 접지가 안 되고, 접지를 따로 구성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여기에 어떤 뭐 피스를 박아서 접지선을 따로 빼서 집에 이제 접지 구성이 되어 있는 쪽에 해서 하셔야 되고,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접지가 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땅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건물 쪽에 뭐 철봉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이제 접지를 시켜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한 방법인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요즘은 전기가 그냥 완전 안정적이라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접지가 제대로 안 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동작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실제 부품에 타격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벽면에 보시면 이렇게 컨센트가 있죠.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클립이 있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중간에 두 개 코가 들어가고 위아래쪽에 클립 쪽에 이렇게 받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 안에 이 플러그를 유닛들을 열어보시면 이제 세 가지 선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나가 보통은 이제 초록색이 그라운드죠. 근데 벽을 열었을 때 그 그라운드 선이 뭐 플러그에 연결이 안 돼 있거나 하면 그것도 전기공사 업체에서 뭐 잘못 시설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접지를 하시려면 컴퓨터만 접지를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본체에서부터 파워에서부터 벽면, 그 다음에 건물 전체가 또 정상적인 접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부연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 같은데 이게 저렴하셔서 사야 될 때와 안 사야 될 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혹시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요즘 컴퓨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로 구성상. 그래서 주 피스를 안착시키는 곳은 저렴하셔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쓰시면 안 돼요. 접지력을 떨어뜨립니다. 메인보드와 케이스 사이에.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케이스에 이제 저렴 화사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케이스 피스 쪽에. 얘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 있는 건 조금 NG입니다. 뭐 피스를, 회로를 보여야 될 그런 제품들이 실정될 수가 있죠. 근데 아예 뺀다는 거는 조금 그렇네요. 근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렴 화사는 이제 그렇게 좀 중요한 곳에 패턴, 회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위에 실장을 해야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지를 해야, 피스로 인해서 접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방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실장 부분도 그렇죠. 이제 채널별로 보시면 메모리 소켓, 이건 접지 부분 아니고요. 근데 메인보드마다 이 소켓 위치가 순번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메인보드들은 CPU 쪽이 이제 주 1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쪽 1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DDR4 다 DDR4로 되어 있죠. 맨 안쪽이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꼽으실 것 같으면 여기 꼽게 되겠죠. 뭐 댓글에 보면 열 때문에 원래는 이제 뭐 CPU랑 이격돼서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가 다 꼽힌다면 뭐 똑같은 이제 형식이 되겠죠. 그거는 컴퓨터 케이스 안에 쿨링 시스템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설계된 메인보드들은 여기서부터 꼽으시면 돼요. 1번이 여기 메모리가 하나면 여기 하나 꼽으시면 되고, 이제 듀얼 채널로 가실 것 같으면 뭐 8기가 8기가 이렇게 꼽는 거예요. 순번이 1, 2, 3, 4 순서대로 메모리는 장착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안쪽이 1번이고
2, 3, 4 이렇게 된 메인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보드에 PCB 기판에 설계되어 있는 곳 위치에 메모리는 실장을 순서대로 실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단 파워부터 실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케이블도 규격인데 들어보시면 무게감도 느껴지죠. 무게감 느껴진다는 거는 안에 뭐 어떤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뭐 심선이 굵기 때문에 케이블이 무겁겠죠. 근데 가장 뭐 얇은 거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전류 흐름 방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부 정기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기계다 보니 일단 전기 공급이 가장 안정적이어야 돼요. 배선을 후배선을 할 거라서 배선 들어갈 위치를 제가 조금 선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워를 실장할 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밑부분이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팬 부분이 바닥으로 가셔야 돼요. 바닥으로 가야지만 나중에 이제 먼지 필터를 빼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제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으로 조립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이게 위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에 뜨거워진 공기를 흡수해서 파워를 안에 이제 부품 소자들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냉각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케이스가 설계된 방식으로 파워는 실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팬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팬이 바닥면으로 가게끔 바닥면 그렇게 실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메인보드를 실장을 해 보겠습니다. 메인보드를 실장하는데 이렇게 이제 피스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미니형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규격이 조금씩 이제 틀릴 경우가 많아요. 피스 홀이 이제 빠진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맞춰 보시면 지금 기본 틀이 고정되어 있는 피스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밑에 이제 2개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거는 케이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피스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2군데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추가로 요 2군데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뭐 밑에 있는 거 뽑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얘도 이제 그러면 케이스가 출고될 때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냐라고 또 이제 문의를 하시죠. 근데 이제 메인보드가 큰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고정 피스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이런 이제 그 고정 피스가 고정되어 있다면 기판 뒤쪽에 쇼트가 나겠죠. 이런 이제 피스 없는 부분 쪽에 접지 그라운드가 닿이게 되면 쇼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 놓습니다. 메인보드 규격에 맞춰서 실장하고 작은 거는 이 밑에 부분은 쓰이지 않기 때문에 뭐 쇼트 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 2개 부분은 안 쓰기 때문에 뽑으셔도 되는데 뭐 나중에 확장성을 위해서 이건 그냥 놔두도록 하고요. 중간에 이 보드에 맞게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긴 보드 장착하실 때는 절대 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피스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꼽고 만약에 긴 보드를 여기를 실장하게 되면 6군데를 실장하게 되면 이 2부분에 쇼트가 나겠죠. 또는 특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 쓴 메인보드는 이렇게 다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뒤에까지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이제 좀 고사양이라든지 좀 특수한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보드의 백패널이죠. 얘도 이 전체가 여기 지금
어느 정도 텐션감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게 이제 메인보드에 이 전체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에 접점을 제대로 잘 붙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접점이 잘 되게끔 다 이렇게 붙게 돼 있죠. 붙으면 이 케이스 전체가 또 이제 접지가 되는 그라운드가 됩니다. 모든 게 접지를 이렇게 잘 되게끔 백패널이라든지 뭐 피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생산 당시부터. 자, CPU 보조전을 먼저 미리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그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쿨러를 장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면 쿨러요. 근데 뒤쪽에 쿨러 뒤쪽 백플레이트, 백패널부터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CPU 안착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불 당기시면 돼요. CPU 이 부분은 바닥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손으로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요 고정홀을 밑으로 넣으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케이스는 이렇게 돌출되죠. 물론 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제 쿨러를 열어서 뒤쪽 편도 보시면 PCB 기판의 회로도가 이 홀 쪽에 다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조밀하게 많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뒤쪽 편은 이렇게 스펀지로 해서 이 회로를 보호할 수 있게끔 미리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에. PCB 기판 자체를 회로를 패턴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빠뜨리시면 안 돼요. 정품 쿨러는 상관없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는 방식이고, 얘는 이제 나사형 볼트 너트 형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PCB 기판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제동 와셔가 PCB를 보호해 주겠죠. 이 부분도 너무 힘을 줘서 잠그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손의 힘으로 어느 정도 잠겼다 싶으시면 멈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고정이 다 됐죠. 이제 여기에 순행 모터 펌프가 있는 이제 그 부분이 실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예전에는 메모리를 실장하면 이제 뭐 당연히 실장하면 중고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판 쪽에 보시면 한번 실장이 되고 나면 이렇게 핀에 딱딱 흠집이가 있죠. 근데 공정 자체마다 틀리겠지만 저희가 제조사에 문의를 하면 제품을 생산할 때 마지막 이제 테스트를 한 후에 원래는 이제 세척을 하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런 공정이 빠지나 봐요. 그냥 실장에서 테스트해서 이제 테스트가 끝나면 바로 이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 기간만 잘 지켜주는 회사라면 뭐 굳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구입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보증 기간 안에만 AS가 처리가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적으로 메모리를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 중고다라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조사에 직접 통화를 시켜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흠집이 있어요. 테스트를 했다는 소리겠죠. 근데 보증기간만 잘 지켜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제조사에 따라서 자기들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를 저희가 어떻게 흠집 한 개도 없이 보내달라라는 그런 거는 뭐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M2 SSD도 바로 실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M2 SSD가 규격이 있죠. 42, 60, 80mm까지, 그러니까 8cm까지 다 꼽힌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 여기 얘는 최고 긴 거라서 80이라고 쓰여진 부분에 피스가 지금 고정돼 있죠. 더 짧은 거 사시면 요게
홀에 맞춰서 얘를 가이드를 푸시고 맞추신 다음에 꼽으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너무 센 힘으로 누르시면 가이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M2 SSD까지 CPU, 메모리, M2 SSD까지 지금 실장되면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데이터가 기록되는 이전의 하드디스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M2 SSD죠. 반도체형. 최대한 이 케이블들은 메인보드에 간섭 없게끔 잘 조정을 하셔서 실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한 번에 다 체계를 하지 마시고 살짝씩만 돌려서 가이드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체계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드릴들 보시면 뭐 조금 고사양 드릴 같은 경우에는 토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드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뭐 비싼 드릴은 컴퓨터 조립할 때는 쓰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노트북 할 때는 조금 비싼 드라이버가 있는데 컴퓨터는 이런 드라이브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이제 버튼 힘에 따라서 속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콱 잠그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가 조금 문제가 조금 있네요. 뭐 케이스 불량이 아니라 요 이제 CPU 펜 라제타를 시켜줄 수 있는 펜이 라제타와 같이 장착되면 이제 밑에 쪽에 메인보드 쪽에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밑부분에 하면 라제타를 밑으로 이제 끌어내게 되면 이게 이제 메모리에 간섭을 주는 꼴이 되는 거고 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티 나오는 형식으로 되겠죠. 그럼 일단 후방펜을 여기 있는 후방펜을 떼서 상단으로 올리고요. 라이터를 이쪽으로 뒤쪽 편으로 다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쿨러는 보통은 이제 뒷 배선이 되어 있는 곳으로 바람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쿨러를 장착했을 때. 이렇게 실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이 부분을 CPU 펜 쪽에 꼽는 분들이 계세요. 이 펌프 쪽을. 펌프는 그냥 시스템 전원부 쪽에 꼽아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펜 쪽에. 그다음에 라제트에 돌아가는 이 펜을 CPU에 꼽으셔야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4핀짜리를 CPU, 펌프를 시스템 펜 쪽. 네,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터펌프와 라지에타 쿨러 장착이 다 됐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처음이라 조금 버벅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추마면 케이스라서. 자, 이 부분은 이제 USB 3.0 젠더 부분입니다. 3.0 포트가 있는 쪽으로 배선을 하신 다음에 가이드에 맞게끔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타일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프론트 쪽 USB 오디오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 쪽 스위치를, 이 부분이 이제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 쪽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HD 오디오, 오디오 부분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실장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넣겠죠. 이 부분 홀이 딱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 쪽으로 핀을 맞추셔서 꼽아 주시면 돼요. USB는 USB 홀 쪽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뒤쪽은 후면 쪽에서 배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다 적혀 있죠. 파워, 그 다음에 리셋 스위치, 파워 LED, 하드 LED. 이제 LED 부분은 극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라인을 잘 맞추셔서 기판에도 다 적혀 있습니다. 코드 매뉴얼에. 보통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좌측이 플러스입니다. LED도 마찬가지. 파워 LED의 플러스 라인이 좌측 핀. 그러니까 하드 LED 바로 상단에 좌측 핀이 플러스고 그래피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하드 LED 옆에 있는 부분이 리셋 스위치예요. 이거는 극성을 따지진 않습니다. 접점 역할이라서. 그 윗부분이 이제 파워 버튼. 리셋과 파워 버튼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꼽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의 조립은 다 됐죠. 배선 정리도 큰 부분은 다 됐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 컴퓨터에 꽃입니다. 꽃. 자, 상당하죠. 그래픽이. 쟤는 PCB 기판 틀림을 잡아주고 열을 빨리 식혀주기 위해서 뒤에 이제 백플레이트 방열판이 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는 3개가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포트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2개가 존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HDMI 포트가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DVI 포트, 이렇게 총 5개 포트가 존재하네요. 자, 그래픽 카드는 제조사를 선택을 좀 잘 하셔야, 인지도 있는 제조사를 선택하셔야 설계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이제 이 브라켓 쪽이 있으면 그래픽 카드가 무겁죠. 이게 씌워지게 되면 무겁기 때문에 위쪽에 이 저런 케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게 여기를 고정해 주지 않으면 이게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금 뒤틀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PCB 기판에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얘를 약간 들어서 이게 타이로 고정해 시켜 주게 되면 뒤쪽이 약간 들리기 때문에 중심축이 힘이 좀 받겠죠.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어떤 이런 홀을 이용해서 약간 들어준 상태에서 케이블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흔들림이 케이블이 어느 정도 잡아 지지를 해주죠. 전체적인 조립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빼먹은 게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하드가 장착될 부분이라서 전원을 이쪽 편으로 배선을 해 놓은 상태고요. LED 바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메모리 실장, 그 다음에 기존 쿨러 이 하나는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금 달 데가 없습니다. 달 데가 없어서 고객님께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단팬이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예비로 쓸 수 있게끔. 여기도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팬 쪽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원을 연결해서 윈도우 10을 깔 건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을 라이센스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 키는 제가 감추고 이렇게 정품을 받아 오셨기 때문에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하고, 저희 지저분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모니터 연결한 다음에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청소를 좀 한 상태고요. 제가 스피커 부저를 안 꼽았네요. 부저는 상단 쪽에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부저. 컴퓨터 켜질 때 바이오스 점검이 다 끝나면 삑 하는 소리와 그 소리가 이 부저에서 나는 소리. 예. 이제는
상단 팬이 다 가동이 되고 있죠. 뒤쪽. 그다음에 그래픽 팬도 지금은 돌아가네요. 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컨트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윈도우가 설치 진행 화면이 떴습니다. M2 SSD가 인식이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파란불이 좀 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뭐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 들어오는 곳이 많죠. 메모리 카드에도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치 화면이 다 떴네요. M2 SSD까지 다 떴죠. 150개를 줘버렸네. 이 정도 차이? 어차피 이건 나중에 그 확장하고 분할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펜 컨트롤이 되겠네요. 중간은 꺼지는 거 세게 돌고 낮게 돌고. 소음이 거의 없어요. 펜이 지금 풀로 다 돌린 상태인데 소음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도 지금 라제타 쪽도 정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다 정상입니다. 팬들 바람이 다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설치하고 제가 최종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컴퓨터 조립 영상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조립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조립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